한성도에 있는 원내대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라고 있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국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가 했지만 그래도 했잖아요. 황교안 때도 그랬는데 이거는 또 틀린 지금 국회의 추천 몫이거든요. 국회 추천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한덕수 대행이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야정이 전부 하나가 돼야 돼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정을 다 모았으면 좋았어요.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았어. 이쪽에서 하니까 저쪽에 반대고 저쪽에서 이쪽이 반대고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뭐 그렇게 당들 가지고 싸움을 해. 답답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있죠. 뭐 여야 합쳐서 뭐 대통령 뭐 자격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 윤석열 씨보다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강창일 전 주일대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창일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일단 최근 현안부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의 45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을 돕고 있잖아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 국헌 물론이라도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봤더니 뭐 법을 공부한 검사장 출신이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보통 사람의 법 의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닌가. 의식을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 지금 지금 오히려 내란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넘치고 흐르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세요. 네. 뉴스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에 접수하고 지방의회도 직무 정지시키고 체포구금 집회 출판의 자유 억압하고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은 선관위 접수하여 과거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해서 군인을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자기가 이 선관위 통해서 대통령 됐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작태이고 스스로 윤석열은 스스로 반국가 집단임을 실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또 언제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열리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시사도 있었는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입장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사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관이가 당연히 하면 좋죠. 떳떳하게 와서 공개 변론실에 나와서 입장 밝힘을 좋을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공수본하고 특수본에서 이 출석 요구인데 그것도 거절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답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법을 집행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런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요. 네. 수사본부도 검찰의 특수본도 지금 되게 다시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다면 강제군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 그래도 탄핵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아닙니까? 예. 법을 지켜야죠. 예. 이에 대해서 그러면 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검찰하고 공조수사본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중복으로 이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어디에 출석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양쪽 다 보십니까? 출석하는 게 좋고요. 양쪽 다요. 하면 좋고 하면 좋은데 처음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시작했을 때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 이 윤석열 봐주기 위해서 거기서 손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검찰도 진실을 받기 위해서. 경찰은 이제 본래 법적으로 경찰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모아지겠죠. 당분간은 각각 할 것이에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또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서 정치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 이렇게 이제 비판 지적을 했는데 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권성도에는 원내대표가 그 양반도 검사 출신인데 그렇네요. 이상한 네. 논리를 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라고 있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 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하고는 예. 민주당의 그때 전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내용이 네.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그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대법원장 국회 추천이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했잖아요. 황교안 그때도 그랬는데 이거는 또 틀린 지금 국회의 추천 몫이거든요. 예. 그럼 국회 추천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한덕수 대표가 못한다는 얘기가 대행이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궤변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지연 작전이냐, 아니면 저희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장난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예. 오세훈 또 서울시장이 예. 네, 민주당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이번에 이제 그 거부권 관련해서 입장을 사실 냈는데요. 그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을 하고, 네, 그리고 행동은 이제 경제 죽이기를 한다.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죽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특히 이제 그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업 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런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을 계속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오세 누구죠? 서울시장이요. 네. 오세훈. 오세훈이도 뭐 이 대권에 꿈이 있어서 자꾸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제 그 대권 놀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다음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명운이 걸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어떤 법에서 뭐 경제 죽이는 법이다 하게 되면 그건 문제를 제기해서 네.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고치겠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법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서 대권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게 튀겨버리잖아요. 논리가 튀잖아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예. 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번에 그 6개 그 법안 쟁점 법안이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회 증언 감정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부르면 기업 총수가 무조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영업 기밀까지 이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어느 때인데 뭐 중국을 비롯한 여러 이제 경쟁 그 국가들이 이렇게 영업 기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이 법이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대사님은 그 친구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기업들이 재판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자료 내라고 해도 뭐 기업 비밀하면서 이렇게 자료도 내지 않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체크도 못했잖아요. 국회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서 이제 그 기업 그 정보 공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건 보완해 나가면 되고 그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면서 다들 국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차후에 뭐 그런 대권이 있는 그런 것도 뜻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잘 고민하면서 그 참 좌우를 잘 보면서 결정해서 처신하겠지요. 네. 또 오늘 이제 또 이재명 대표와 또 권성동 대표가 이제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그 여야 국정안정협의체라든지 몇몇 사항이 혹시 조율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만남에서 서로 한 발짝씩 어떻게 보면 양보할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냥 답답하죠. 지금 여야정이 전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당이 당적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 여야정을 다 모았으면 좋았어요. 국회의장이 네.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았어. 예. 이쪽에서 하니까 저쪽이 반대고 저쪽에서 이쪽이 반대고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뭐 그렇게 당들 가지고 싸움을 해. 예. 깝깝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외교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진전된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그 최근 상당히 힘을 들이는 모양새죠. 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걱정이 있는데 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올수습돼 있잖아요. 외교 관계가 특히 외교 관계가 올수습돼 있어요. 네. 경제야 이제 뭐 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꾸고 뭐 하자는데 외교는 이제 그 정치가 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일본도 이시바 내각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좀 깝깝할 따른 저 다음에 대행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한계가 있어요. 임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나 있던데 국회에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이 외교 일선에 나서도록 하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들 좀 이 여야를 떠나서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이 외교 문제에 앞장서으면 좋겠는데 서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노력은 해야죠. 예. 또 대사님께서 주일 대사하셨던 만큼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살짝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일본 언론 동향도 보면 지금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한일 관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배적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한일 관계 쌓아왔다는 게 일방적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퍼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한일 관계 비정상화였다. 예. 그다음에 외교의 사유화, 윤석열 씨가 외교의 사유화를 통해서 저도 한일 관계를 개판 만들었다. 대칭 관계에서 비대칭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뭐 저녁을 2번 먹었다. 뭐 이런 식이나 얘기를 하고 12번 만났다. 자랑이 나가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졌잖아요. 뭐 핵 오염수 문제라부터 라인 야후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번 사도광산 문제부터 하나도 정상화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비정상화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도 있고 하니까 이제 비정상화의 정상화,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이시바 정부는 역사 문제에 관련하는 되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많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차기 대권 후보들이 벌써부터 이제 몸을 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사님께서 보시기에 여야에 이렇게 좀 주목되는 그런 뭔가 인물들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면 아는데 대통령 자리는 하늘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 설치고 다녀도 까불고 다녀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다. 조기 대선 어느 정도 조기 대선 얘기 꺼낼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될 때의 얘기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조급하게들 대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대선 얘기 너무 먼저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있죠. 뭐 여야 합쳐서 뭐 대통령 뭐 자격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 윤석열 씨는 뭐 서너 달 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시고만 윤석열 씨보다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일 전 줄 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